1942년 2월 25일 새벽 2시,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한 미국 태평양 연안 도시에 공습 사이렌이 울려 퍼집니다. 동시에 적들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블랙아웃, 도시 소등령이 떨어졌죠. 소란스러운 거리는 삽시간에 정적에 휩싸였고 새카만 하늘에는 탐조등이 어지럽게 떠다녔습니다. 시민들의 대피는 신속하게 이루어졌지만 문제는 적들의 속도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였는데요. 그들은 200km 근해에서 목격된 지 몇 분 만에 신의 상공에 출현해 도시를 패닉으로 몰고 갑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공습 사이렌이 울리자마자 차를 멈추고 전등을 껐어요. 전시 상황에서 불빛은 적의 표적이 되기 쉬우니까요. 차에서 내려 걸어가려고 하는데 그것들이 보였습니다. 하늘 위에 아주 커다랗고 빛나는 원형의 발광체 무리가 떠 있었어요. 마치 대열을 맞춘 듯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시내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미 합중국 육군은 정체불명의 비행체가 일본 제국 해군 항공대의 공습일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때는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전시 상황이었고 일본의 전투기 350대가 미군 기지를 기습 폭격해 약 2,400명이 죽고 1,200명이 다친 진주만 공습이 바로 2달 전에 벌어졌기 때문이죠. 언제 일본이 미국 본토를 습격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비행체들이 시내 5km 반경에 진입했다. 눈에 보이는 건 15대 정도. 그 이상일 수도 있다. 이동 속도가 너무 빨라. 레이더에 잡혔다 사라졌다를 반복한다. 현재 사정권 안에 있다. 대공포 사격 허가를 요청한다. 반복한다. 적기가 시내 상공에 있다. 대공포 사격 허가를 요청한다. 미군의 모든 군사력이 하늘을 향한 상황. 그런데 일본의 전투기로 보기엔 그 형태가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탐조등이 비행기를 스칠 때 드러나는 실루엣은 일반적인 전투기의 형태가 아닌 동그란 구체 형태였죠. 게다가 오랜 시간 한자리에 정차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비행술은 그 어떤 국가에서도 보고된 바가 없었습니다.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할 광경이었지만 그날 새벽 접시처럼 둥근 미확인 비행물체 10여 대가 진영을 이루며 도시를 덮치는 광경은 최소 수천 명 이상의 시민들에게 동시 목격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린 직후 지역 감독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순찰대 자원봉사자 KT도 그중 하나죠. 감독관은 전화를 받자마자 다짜고짜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었다. 창가로 나가 하늘을 보니 거대한 비행체들이 여럿 떠 있었고 그중 하나가 우리 집 바로 위를 날고 있는 게 보였다. 순간적으로 도망쳐야 한다는 공포가 몰려왔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다. 걱정과 달리 그건 하늘에 가만히 떠 있을 뿐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따스해 보이는 주홍빛이 비행체를 감싸고 있었다. 생전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목격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가운데 UFO 진영과 미 육군의 숨막히는 대치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새벽 03시 07분 거대한 폭발음이 도시를 뒤흔들었습니다. 제37 해안경비대 포병연대가 발포를 개시한 건데요. 그게 신호탄이라도 된 듯 도심 곳곳에서 대공포가 발사됩니다. 미군의 전투기 역시 UFO 주변을 근접 비행하며 사격을 퍼부었죠. 공격 기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현지 신문이 LA 상공에 화산이 분출된 것 같았다고 기록했을 정도였습니다. 미군은 상공의 적을 향해 1시간 동안 1,800여 발이 넘는 대공포를 발사했다. 유령이라고 해도 피하지 못할 물량이었다. 나는 비행체 중 하나에 포탄이 몇 번이나 명중하는 것을 똑똑히 목격하였다. 하지만 집중 폭격에도 불구하고 UFO들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미군의 반응을 지켜보는 것처럼 가만히 멈춰 있었죠. 발포가 1시간가량 이어졌는데 비행체가 한 대도 격추되지 않자 미군도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본인들의 무기로는 절대 저것을 파괴할 수 없다는 데에서 오는 압도적인 공포감이었죠. 그렇게 새벽 04시경 UFO들은 처음 나타났을 때처럼 호련히 모습을 감춥니다. 그리고 04시 14분 미친듯이 울려 퍼지던 대공포 굉음이 완전히 중지되었습니다. 동이 틀 때까지 간헐적인 폭발음이 들렸으나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오발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UFO는 이후 다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은 암흑 속에서 정부의 지침을 대기하다가 07시 21분 경보가 완전히 해제된 후 비로소 안도의 숨을 쉬었죠. 악몽 같은 새벽이 지난 후 2월 25일 아침 조간신문들은 목격담을 토대로 UFO의 미국 본토 침공 소식을 보도합니다. 공습 사건이 있은 후 몇 시간 만에 인쇄된 신문이었기에 적의 정체는 물론이고 피해 규모 및 사상자 인원 등도 집계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지난 새벽 도심 상공에 출현한 미확인 비행체는 일본의 전투기가 아니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시간 후 진행된 공식 기자회견에서 미국 해군 장관인 프랭크 녹스는 다소 이해되지 않는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군 당국 조사 결과 지난 새벽 벌어진 사건은 해안 지역에 배치된 풍선 형태의 기상 관측 기구를 적의 전투기로 오인하여 일어난 일종의 해프닝이다. 다수의 군 관계자 및 시민들이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전쟁 신경증을 일으킨 듯 보인다. 민간의 피해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미 정부는 로스앤젤레스 상공에 출현한 비행 물체와 이로 인한 대공포 발포가 모두 오해와 착각으로 인한 것이라고 발표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정부의 태도에 시민들의 의혹과 불만은 커져만 갔는데요. 그리고 이런 성난 시민들 중에는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육군, 해안경비대, 경찰, 소방대원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죠. 롱비치 경찰국장 맥클렐랜드는 자신을 포함한 목격자들의 증언을 문서화하면서 정부의 발표에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정부는 우리를 바보 취급하며 기만하는가? 비행체가 출현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우리는 비행체가 출현하는 것부터 퇴각하는 것까지 전부를 지켜보았다. 진실을 규명하라는 목소리가 커지자 미국 정부는 하루 뒤 2월 26일 다시 기자회견을 엽니다. 이날 자리에서 전쟁성 장관인 헨리 스팀슨과 육군 참모총장 조지 마셜은 도심 상공에 비행체가 나타난 것은 맞다.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고 정정하였죠. 결국 미국 정부도 UFO의 출현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인정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였습니다. 이후 사건과 관련한 내용들은 철저하게 은폐되고 축소되었으며 대공포 공습으로 인한 교통사고, 심장마비 등으로 민간인 5명이 사망하였다라는 정부 측의 사후 발표 외에는 추가적으로 밝혀진 정보들이 없었죠. 세계 최초의 인간과 UFO 간의 교전으로 기록된 LA UFO 대공습 사건은 무수한 의문을 남긴 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니었습니다. 34년 뒤 대한민국 서울에서 LA 대공습 사건과 거의 똑같은 상황이 재현됩니다. 역대급 UFO 출몰 사례로 기록된 청와대 UFO 대공포 사격 사건이죠. 광화문을 걸어가는데 드르륵 하면서 천지를 진동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공포 소리였어요. 대공포에서 발사된 불빛이 하늘에 떠있는 하얀 별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별이 아니었어요. 12개의 UFO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청와대 방향으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1976년 10월 14일 저녁 6시 10분 서울 상공에 UFO 12대가 출현합니다. 수도 방위사령부 산하 제1방공여단은 UFO의 존재를 확인한 후 즉시 포탄을 발사했는데요. 금화산, 청와대, 3.1빌딩, 종로서 등 도심 곳곳에 있던 대공진지에서 대공포 사격이 실시됐으나 이동을 저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군이 쏜 포탄 잔해로 인해 시민 1명이 숨지고 31명이 다치는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죠. UFO는 전혀 반격하지 않은 상태로 2시간가량을 떠 있다가 이내 사라졌는데요. 사건 직후 대한민국 정부는 괴 비행체의 정체가 길을 잃은 미국의 화물기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목격자들과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저것은 절대 미국의 화물기가 아니다라고 말이죠. 그저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닮아있는 양국의 UFO 대공습 사건. 수십 년에 걸쳐 상공의 미스터리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UFO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실체가 대중 앞에 제대로 드러난 적이 없다는 이유로 UFO의 존재를 부정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실체가 드러난 적이 없는 게 아니라 철저히 숨겨온 곳은 아닐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